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우리 명제 부분에서 적어도라는 거랑 그리고 모든, 어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좀 진도를 빨리 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배우긴 했거든요. 일단은 한번 이제 적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P 또는 Q라고 하면, P 또는 Q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을 정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Q를 교과서를 푼다라고 한다면, P 또는 Q는 둘 중 어느 하나만 하면 되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해야겠네요. 따라서 P 또는 Q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정석 교과서 중에 적어도 하나를 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만 풀어도 되고요. 정석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풀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또는은 적어도로 바뀌어도 된다. 또 적어도는 또는으로 바뀌어도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P 그리고 Q를 보겠습니다. 그럼 정석도 풀고 교과서도 풀어야겠네요. 즉,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즉, 모두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 자, 따라서 모두라고 써져 있으면 그리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시 그리고는 모두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다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고요. 근데 우리 A 또는 B이다에 대한 부정은 A 또는 B다에 대한 부정은 A가 아니고 B도 아니다죠. A가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리고니까 뭘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모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A, B 모두 아니다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뭐뭐이다를 부정하면 모두 뭐뭐가 아니다로 되는 거죠. 적어도 뭐뭐이다를 부정하면 모두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다시 반대 방향 한번 봐 볼게요. 모두 뭐뭐이다는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했죠? 그럼 A, B인데 그걸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로 연결이 되죠? A가 아니거나니까 적어도 합집합이니까 적어도 또는이니까 적어도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를 부정하면 모두가 되고요. 모두를 부정하면 적어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고 이제 모두와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봅시다. 자, 모두와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지금 여기다가 결론을 적어 놨어요. 결국에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어떤.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축구를 한다라는 걸 조건으로 둘게요. 축구를 한다. 근데 이거는 조건인 이유, 누가 축구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내가 저번에 조건을 명제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게 한 칸이어야겠죠? 아직 참거짓은 모른다고 했을 때. 가정이면 결론이다로 연결을 하면 명제화되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화되고 그게 아니면 모든이나 어떤을 붙여버리면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을 한번 봐봅시다. 자, 축구를 한다라는 애매한 조건에 모든이라는 걸 한번 붙여볼게요.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 이건 명제가 될 거예요. 자,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가 명제니까 이제 참 아니면 분명히 거짓이었을 거거든요.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 참 아니면 거짓이었을 텐데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학생이 축구를 한다가 참이래. 모든 학생이 축구를 한다면 내가 축구를 하는 학생들을 전부 참이 되게끔 하는 조건이니까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집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리 집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 학생을 다 모아봤더니 실제로 전체가 모여 있다면, 전체가 축구를 하고 있었다면 참이었겠죠.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라고 했어.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 분명히 얘는 명제가 됐으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근데 그중에서도 참이 되려면 어떤 걸 만족했을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될 것인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축구를 한다는 건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집합 P가 있었을 거야. 진리집합 P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진리집합 P가 있었을 텐데 모든 학생이 축구를 하는 게 참이 되려면 진짜 모아놓은 진리집합이 전체이었어야 참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집합이 전체이었어야 한다. 자, 그럼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주어진 명제를 부정한다? 즉 진리집합을 부정해도 되죠? 진리집합을 부정하면 P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죠. P는 전체가 아니다. 즉 축구하는 녀석들을 다 구해봤더니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뜻은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따라서 다시 어차피 명제를 부정했으면 거짓이 됐을 거야. 거짓이 됐다. 즉 P는 U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P는 U가 아니다. 근데 그 뜻은 뭐라고?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축구를 안 하는 학생이 있네? 축구를 안 하는 학생이 있네? 즉, 축구를 하는 학생이 P인데, 축구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건 P의 여집합이 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P의 여집합은 공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축구를 안 하는 학생이 존재한다? 즉, 축구를 하는 학생이 아닌 학생이 존재한다. 그럼 어떤 학생은 축구를 안 하더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학생은 축구를 안 하더라. 이해되나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외워서 하는 건 쉬운데 그 원리를 좀 파악하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자, 아까 했던 것 정리를 해보면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의 부정은 얘의 부정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면서 어떤 학생은 이거를 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를 봅시다.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인데 이게 이 주어진 명제가 원래 축구를 한다만으로는 명제가 아니었죠. 조건이었죠. 근데 어떤이라는 걸 붙였으니까 명제가 됐을 거야. 그럼 당연히 명제니까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어야 하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라는 게 참이려면 실제로 축구를 하는 집합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축구를 하는 집합을 찾아봤더니 축구를 하는 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축구를 하는 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 얘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 말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공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진리집합이 공이 아니면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가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한번 부정해 볼게요. 이걸 부정하면 P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즉, 축구를 하는 놈들을 다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네? P인 X가 존재하지 않네? 축구를 하는 놈들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축구를 다 안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야?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에 대한 진리집합이 얘였는데 얘를 부정하면 얘죠. 그 부정한 결과가 뭐다?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를 부정하면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요. 축구를 한다가 하지 않는다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라는 거에서 좀 부정은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결국 우리가 모든이 포함된 명제를 부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이 포함된 명제도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 먼저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면서 축구를 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뭐뭐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면서 축구를 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모든 학생은 축구를 한다가 참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축구를 한다가 참이 되려면 내가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진짜 축구를 하는 놈이 전부 다이어야 모든 학생이 하는 거죠. 진리집합이 U이어야만 참이고 이 명제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P가 U가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한다가 참이 되려면 진짜로 축구를 하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즉, 축구를 하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어떤 학생이 축구를 한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공이 아닐 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축구를 하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학생이 축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 5번과 6번에 대해서 내용 6번과 7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교과서 197페이지 문제 5번 한번 풀어 볼게요. 교과서 197페이지 문제 5번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먼저 봅시다. 모든 에 대해서 모든이 포함된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별하래요. 모든이 포함된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단을 해 보라. 자, 이 모든이 주어진 명제에서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전부가 되었어야 됐죠. 만약에 거짓이 명제가 되려면 다시 진리집합을 구해봤을 때 이게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을 구해봤을 때 이에 대한 부정이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게 되는 실수는 모든 실수죠. 전체 집합이네?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네? 아, 그러니까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딱 봐도 그냥 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명제, 좀 더 복잡한 명제일수록 진리 집합의 관계를 따져봐야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라는 거. 어떤에 대한 명제가 지금 과연
참이 될 것인지 거짓이 될 것인지 판단하래. 어떤에 대한 명제가 참이려면 실제로 구해봤을 때 하고 있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더라. 즉 공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에 대한 명제가 거짓이려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놈이 하고 있니? 한 명이라도 있겠니? 어떤 학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안 되죠. 따라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음. 자, 그다음에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 자,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구하시오. 자, 먼저 1번 부정 한번 해봅시다.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이다. 따라서 어떤 x는 x의 제곱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게 아니다. 그 말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우리 항상 0보다 크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x들은 딱 해보면 무조건 더 큰 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참입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얘 진리집합을 봐볼게.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죠.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즉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떤이라는 명제는 참이 됐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사다리꼴이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사다리꼴은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도 사다리꼴이고요. 얘도 사다리꼴이고요. 한 쌍만 만족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해. 따라서 두 쌍이 평행해도 한 쌍이라도 평행하니까 당연히 사다리꼴인데 두 쌍까지 평행하면 뭐라고 해? 평행사변형이 되죠. 따라서 얘는 평행사변형도 되는데 사다리꼴은 당연히 되지만 얘는 사다리꼴은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안 됩니다. 따라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사다리꼴이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돼? 사다리꼴 중에 어떤 사다리꼴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죠. 이 자체의 명제는 참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해볼게. 부정. 어떤은 뭐가 된다? 모든이 된다.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자, 모든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가 돼야 돼요. 진리집합이 전체가 돼야 돼. 근데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닌 부분은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부분은 이 부분만 되죠. 전체가 안 나오네요. 따라서 거짓이다. 되죠?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다리꼴 중에 일부는 평행사변형이거든요. 되죠? 자, 그래서 어, 그러니까 맞죠. 다시. 자, 부정을 했어요. 부정.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부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방금 이것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가 참이고 그래서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는 거짓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거 맞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5강에서 뵙겠습니다.